안녕하세요. 마요나산의 경고 레벨이 한 단계 격상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DTI와 이주노동자부는 OFW나 그 가족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훈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업 선정, 교육, 등록 등을 지원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와 직업 창출을 돕게 됩니다. OFW들이 달러 송금을 통해 필리핀 경제에 이바지하지만 개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임 보건부 장관 테드 허보사는 많은 간호사의 유출로 국내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은 없지만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500여 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3만 5천에서 4만 페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무자격자 고용을 위해서는 법안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간병원연합은 지난 2년 동안에 병원 간호사 40에서 50%가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에 필리핀 제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운송장비, 비금속 미네랄 등에서 증가세가 큽니다. 생산량 지수가 4월 8.2%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전달의 3.4%나 전년도의 마이너스 1.3%보다 큰 진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산업자들은 조만간 생선 가격이 시장에서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통과된 어선들에 대한 법안이 적용될 경우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는 3월 13일부터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어선들이 노후되었고 새 규정에 맞게 정비 운항할 자금이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윤화산의 경보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레벨 3란 정상 부근에서 마그마가 목격되고 마그마가 흘러넘칠 가능성이 있고 수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재난위기관리위원회는 만약에 메트로 마닐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망자 6만 명, 실종자 1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3천여 건물과 가구가 파괴됩니다. 지난 1600년대에 메트로 마닐라에 소위 더 빅원이라고 부르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대지진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윤화산과 따르화산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화산 분화가 시작되면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용암이 흘러나오는 시점을 재난의 시작으로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요일 저녁 다바오 오리엔탈에서 계부에 의해 2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1명이 응급 상황입니다. 이들은 자고 있는 사이에 계부의 칼에 살해당했습니다. 10세, 7세, 5세 아동입니다. 용의자는 부엌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자해한 계부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건 당일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발급 적체는 69만 개라고 교통부 장관 하이메 바티스타가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확보된 카드는 7만 장뿐입니다. 이를 OFW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4월 24일에서 10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4월부터 종이에 인쇄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이 중국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중국 외교 수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마닐라와 베이징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우호, 관계,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당면한 중국과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다른 점이 있지만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정부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필리핀 간병인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노동규약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필리핀어 호텔 인력 충원을 위해 간병인 취업이 일시 정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필리핀어 근로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필리핀과 관광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따안의 모롱에서 한 어부가 중국 이름이 새겨진 파편을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중국 우주발사체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경비대가 파편을 회수했습니다. 롱 마치 세븐의 파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발룻은 왜 대체로 밤에 팔릴까요? 꾸야 키미람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삶은 오리알은 최음제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룻에 최음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몸에 열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한 개의 발룻에는 약 359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약청의 하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과다한 발룻 섭취는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발룻은 세계의 가장 최악의 음식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로코스 노르테의 라오아그 시티의 한 교통단속원이 다른 교통단속원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1,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해서 화제입니다. 법을 적용하는데 개인의 기호에 따라 하지 않은 공정한 집행이라고 화제입니다. 1,000페소의 벌금을 낸 교통단속원 로렌도는 다른 일도 함께하는 가까운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Mayroon akong working visa. Mayroon akong working visa. 나는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Mayroon akong working visa. Mayroon akong working visa.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